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아니 법대로 똑같이 나누자는데 뭐가 불만인데? 아 행이. 아 우리가 가방 끈 짧다고 모를 줄 아나. 막내니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 끝까지 해보자. 민씨가 폰만 보고 앉아있지 말고 저기 테이블 좀 정리해라. 나는 카운터 봐야지. 누나가 정리해라. 나는 주방에 들어가서 오후 장사 준비해야지. 아이, 그나저나 오빠는 아버지 병문안을 한 번도 안 오노. 서울에서 일이 바쁘니까 그렇지.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언제 가실지 모르는데 자주 찾아뵈야지. 아버지 병원인데. 여보세요? 예? 아버지가요? 왜?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빨리 오란다. 민씨가 빨리 나온나? 아버지한테 가자.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빠 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나?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킬 만큼.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약속이 곧 돈이고 생명이다. 잔말 말고. 이게 뭡니까 형님? 아버지 재산 정리해보니까 예금만 좀 남았더라. 한 5억 정도 되니까 너희들 1억씩 나눠 해라. 그럼 나머지 2억은 오빠 네가 꿀꺽하고. 그래도 내가 집안의 장남인데 그 정도는 가져가야지. 진짜 해도 너무하네.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지만 그 돈 우리가 배우지도 못하고 식당 뼈파지게 꾸려나가면서 같이 번 돈이다. 저희 사남매는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막내와 저는 학업도 뒤로 한 채 식당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장남인 오빠만 공부시키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가게 옮길 거라고 사놓은 땅 왜 저한테는 지분을 안 주시는 겁니까? 돌아가신 어머님 지분은 동생들이 나눠 가졌던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지분이라도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결국 그 땅 지분 우리 동의 없이 아버지가 오빠 니한테 넘겼대. 그러고 네 사업한다고 아버지한테서 8천만 원 가져간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그 땅 지분은 아버지 건데 내가 왜 너희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땅 살 때 우리 시댁에서 돈 빌려줬다. 그래서 갚아줬다며? 누가 갚았는데? 결국 민식이랑 내랑 일해서 번 돈으로 갚은 거 아니가? 나는 왜 빼는데? 너 식당에서 같이 일했다 아이가. 참. 뭐 행님은 뭐 가운데도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 뭐라 너. 그리고 아버지 집도 왜 네 명의로 돼 있는데?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아버지 집도 우리 식당 일하면서 우리가 번 돈으로 마련한 건데 왜 네가 다 가지는데? 억울하면은 아버지 산소 가가지고 하셔내라. 아, 행님은 진짜 너무하네. 누나랑 나는 대학교도 못 가고 식당에도 청춘을 다 바쳤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제대로 한번 따져볼 거다. 따지기는 뭘 따져? 이미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가 다 주신 건데.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어디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막내야 가자.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 재산을 놓고 사남매 간의 분쟁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둘째 딸인 오수키 씨와 막내인 오민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남매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식당 일을 도왔는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장남인 오창식 씨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죠. 그러다 보니 창식 씨는 대학을 나와 서울로 상경했고
장남 창식 씨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식당 일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수키 씨와 민식 씨는 식당 일을 돕느라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요. 그렇게 식당이 커가면서 식당을 옮길 땅까지 마련했습니다. 토지 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토지 지분은 두식, 수키, 민식 씨가 나눠 가졌고, 이를 알게 된 장남 창식 씨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창식 씨에게 줬습니다. 그동안 장남 창식 씨에게는 사업 자금으로 8천만 원을 주었고, 차남 두식 씨에게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증여로 등기 이전됐었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사남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5억 원 정도의 예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남 창식 씨는 동생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수키 씨와 민식 씨는 그 돈 역시 자신들이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이고 똑같이 나누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딱 봐도 장남 특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버지 명의로 예금이 5억 원 정도 있었는데 이걸 나누자고 했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님, 아버지의 예금을 지금 자식들이 나눠 가질 수 있습니까? 네, 상속재산이니 나눠 가질 수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아버님이 사망하신 이후 그 자식들 중 누군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예금의 지급을 거부합니다. 실무적으로 은행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데요. 그래서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예금 채권에 대해서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급해주지는 않습니다. 네, 자,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예금을 지급해주지 않는군요. 자, 지금 사남매 사이에는 분쟁이 일단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분쟁이 있으니 소송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상속 재산 중에 은행 예금과 같은 가분 채권에 대해서 법원은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 지분대로 분할해서 귀속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인데요. 근데 가분 채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사무장님. 법학도 시절을 돌아가 보니까 예. 생각이 안 납니다. 뭐죠? 가분 채권이? 네, 가분 채권은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금 채권 같은 것, 또 금전 채권이 가분 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은 불공평한 상황이라도 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금전 채권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를 낳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네. 특별 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돼서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적 상속분과는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때 가분 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서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예금 채권도 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드라마 사례를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 사건은 장남과 차남에게 아버지 생전에 이미 증여된 특별 수익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차녀 오수키 씨와 막내의 기여분도 주장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금 채권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좀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예금 채권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 수익이 주장되지 않는 상속재산 분할 재판 사건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분 채권인 예금 채권도 언제든지 상속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대법원에서 가분 채권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로 사안을 좀 나누어서 판시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상속 관련하여서 분쟁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예금 채권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금 채권을 분할할 때 지금 고려돼야 할 부분 중에서 특별 수익이 있다는 건데
장남 오창식 씨는 특별 수익자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남 오창식 씨는 아버지 사망 전에 받아간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사업자금 8천만 원과 아버지의 건물 토지 지분 2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이는 특별 수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남인 오두식 씨에게만 아파트가 증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것도 특별 수익으로 보아서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오창식 씨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장남이라는 이유로 또 많이 받아갔으면서 돌아가신 뒤에 남은 그 예금 5억마저도 자신이 장남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갖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좀 안 되죠. 너무 욕심쟁이잖아요. 네. 오창식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남이라는 이유로 2억 원을 마저 갖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이 오창식 씨가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네. 오히려 오창식 씨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간 게 많아서 이 사안에서 오히려 다른 형제들하고 좀 따져본다면 특별히 그 재산을 좀 많이 받아간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받아갈 것은 없을 것으로 계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수키 씨와 막내 오민식 씨가 자신들의 기여도를 반영해서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 이 주장은 가능할까요? 네, 그런 주장 최근 들어서 법원에서 많이 늘어나는 유형의 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 기여분 청구 소송인데요. 네. 기여란 말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수준의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조금 더 많은 상속재산이 인정 가능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당연하겠죠. 예. 재산 상속 사건에서 기여도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고 먼저 기여분을 또 제외한 남은 재산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다시 나누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하는 데 좀 다소 인색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 주장하셔서 인정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송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좀 주장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여 행위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여분을 주장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기여의 정도가 통상적인 기대 수준 이상의 특별한 정도의 기여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통상적인 기대 수준 이상의 특별한 기여 말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 제가 기여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면서 간호를 막 정성껏 하는 경우, 네. 그다음에 고인이 운영 중인 사업에 특별한 노무나 노동을 제공하였거나 금전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을 경우, 기여행위 때문에 망인의 상속재산이 크게 상승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기여라고 보아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오수키 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수키 씨는 네 자녀 중에 유일한 딸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서 식당 일을 거의 도맡아 했는데요. 네. 대학도 가지 않고 또 21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같이 또 이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거의 사장처럼 일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또 이 식당 운영한 것 이외에 다른 경제 활동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결국 이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부터 모은 재산일 것이거든요. 네. 그럼 오수키는 시댁의 자금을 무이자로 또 빌려와서 식당 건물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산의 가치가 또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 증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죠. 또 아버지의 말년에도 동거를 하고 간호를 하고 또 특별히 또 부양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오수키 씨 같은 경우에 기여분 주장을 한다면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오수키 씨가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렇네요. 이래서 딸이 있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갑니까? 자, 변호사님, 그럼
막내 아들인 지금 오민식 씨는 어떻습니까? 민식 씨도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민식 씨가 어떤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될지 아닐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안에서 뭐 식당에서 근로했다는 점은 나타나긴 하지만 본인의 급여를 받아간 점이 있다면 또 따로 아버지를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보아서 기여분으로서 인정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오스키 씨가 기여분을 인정을 받는다면 상속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우선 남아있는 예금 채권 5억 원과 미리 장남인 오충식 씨가 받아간 사업자금 8천만 원, 그리고 토지 지분 2억 2천만 원, 그리고 차남이 받아간 아파트의 가액 3억 원, 이것을 모두 더하면 총 11억 원이 되는데요. 네. 재산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아버지의 상속 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각자의 몫을 계산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는 제 생각이지만 오수키 씨의 기여분은 한 20% 정도로 책정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금 채권은 5억 원인데요. 5억 원의 20% 기여도를 1억 원을 오수키의 기여분으로 해서 이것을 먼저 공제해 놓고 간주 상속 재산인 11억 원에서 1억 원을 뺀 10억 원이 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다시 4명의 지분대로 이걸 나누어 보면 각자 2억 5천만 원이라는 법정 상속분이 산출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일단 빈틈없이 맞습니다. 이미 장남과 차남은 각자 3억 원씩 생전의 증여를 받아간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법정 상속분인 2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상속 재산인 예금 채권에서 더 이상 받아갈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수키 씨의 기여분은 먼저 공제되어야 되는데 5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기여분으로 받고요. 나머지 4억 원 중에서 오수키 씨와 막내가 2억 원씩 상속받는 것으로 해서 오수키 씨는 총 3억 원, 그리고 막내는 2억 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장남과 차남은 받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사건 오스키 씨의 그 기여도가 인정을 받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수키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미 아버지 생전에 장남과 차남은 각 3억 원씩을 받아갔는데요.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 가져가겠다는 주장도 또 똑같이 배분해 가자는 차남의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오수키 씨는 특별한 기여를 기여분으로 주장을 하시고요. 여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특별 수익을 주장하셔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높여서 보다 공평하게 재산 분할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